안녕하세요. 이야기가 필요한 밤 이필밤입니다. 오늘도 이야기 들으시며 편한 밤 되세요. 백토를 품은 다랑아리. 백자골의 아침은 항상 흙먼지와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볕이 막 뒷산을 넘을 무렵 가마에서는 푸르스름한 연기가 피어오르곤 했습니다. 이하는 그 연기를 보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가마터를 물려받은 마지막 도예가였습니다. 이한의 나이는 28입니다. 눈매는 날카롭지만 흙을 대할 때만큼은 누구보다 부드러웠습니다. 그의 고집스러운 성격은 마을에서도 익히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 고집은 오직 한 가지 다랑아리를 빚는 일에만 쓰였습니다. 조부께서는 늘 다랑아리는 완벽한 둥근 모양이 아니라 넉넉하게 비정형인 것이 진짜 미덕이라 가르치셨습니다. 이하는 그 말씀을 평생의 좌우명처럼 여기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흙처럼 거칠었습니다. 가마는 이미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다랑아리 하나를 빚어내는 데는 수많은 시간과 정성이 필요했습니다. 불을 때우는 장작값, 흙을 다듬는 인건비 모두 이한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습니다. 전통이 밥 먹여주나요? 그들의 냉소적인 말은 이한의 가슴에 깊은 생채기를 남겼습니다. 백자골의 다랑아리가 특별한 이유는 오직 뒷산 깊은 곳에서만 나오는 신령한 백토 때문입니다. 이 흙은 다른 흙에 섞이지 않는 고유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소성 과정을 거치면 유약을 입히지 않아도 달빛처럼 은은한 빛깔을 냈습니다. 이한의 조부는 이 백토를 백자골의 혼이라 부르며 함부로 파내지 않고 꼭 필요한 만큼만 신께 빌듯이 채취했습니다. 이한 또한 조부의 가르침을 따라 귀한 백토를 아꼈습니다. 이한의 인생 흐름은 조부의 사망 이후 급격히 기울었습니다. 가마를 물려받았을 때 이한은 영광보다는 빚 문서를 먼저 받았습니다. 빚을 갚기 위해 다랑아리를 무리하게 많이 빚어내려 했지만 서둘러 빚은 항아리에서는 조부가 빚은 것 같은 넉넉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한의 마음이 흙을 따라가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이한아, 그렇게 빚으면 안 된다. 다랑아리는 마음이 급하면 찌그러지는 법이야. 마을에서 가장 연장자인 장천홍이 물레를 멈춘 이한에게 나직이 말했습니다. 장천홍은 이한의 조부와 오랜 벗이자 이한에게도 도예 기술을 가르쳐준 스승이었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빚이 목을 조여오는데 제가 어떻게 흙을 한가로이 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한의 목소리는 절박했습니다. 장천홍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긴 한숨만 쉬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이한의 어깨에 걸려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백자골을 덮쳤을 때 마을 입구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강태수였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에 냉철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백자골 전체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전통이나 문화가 아니라 수익을 낼 수 있는 땅만이 보였습니다. 강태수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이한의 가마터를 찾아왔습니다. 흙이 가득 묻은 작업복 차림의 이한과 명품처럼 반듯한 정장의 강태수는 극명하게 대비되었습니다. 이한 씨라고 했지요? 저는 강태수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일대를 모두 매입해서 고급 리조트를 건설할 계획입니다. 당신의 가마터도 포함입니다. 강태수는 이한에게 서류 봉투 하나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이한의 모든 빚을 갚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액수가 적혀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의 빚은 이 돈으로 한 번에 끝낼 수 있습니다. 이 고집스러운 흙노름을 언제까지 계속할 생각입니까? 현실을 보십시오. 이한은 서류를 쥐고 있던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손톱이 봉투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들어 강태수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문의 명예와 백토의 정신을 지키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이 가마를 팔 수 없습니다. 이 흙은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안의 대답에 강태수는 예상했다는 듯 얇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이안의 앞으로 겪게 될 고난을 암시하는 듯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안은 그날 밤 며칠 동안 잠잠했던 가슴 속에서 불안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앞으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 지키려는 자와 빼앗으려는 자의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강태수와의 만남 이후 이안의 가마터 주변은 싸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이안은 더욱 필사적으로 다랑아리를 빚고 판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매일 새벽 뒷산에 올라 백토를 채취하고 땀으로 범벅이 되어 물레를 돌렸습니다. 돈이 없으면 흙도 지킬 수 없다. 이안은 자신을 채찍질했습니다. 이안은 서울의 유명 갤러리에 자신의 다랑아리를 전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큰 기회였습니다. 그는 밤을 새워 최고의 항아리 5점을 골랐습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항아리를 싣고 가던 트럭 운전사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알고 보니 강태수 측이 운송료를 2배로 쳐주겠다며 다른 길로 돌아가도록 유도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항아리 3점에 미세한 흠집이 생겼습니다. 갤러리 측은 흠집난 작품은 받을 수 없다며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이안은 주저앉았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강태수, 그가 틀림없습니다. 장천홍이 분노했지만 강태수는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교묘한 방해 공작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강태수는 이미 마을 이장과 몇몇 유지들에게 접근하여 현금을 뿌렸습니다. 가마 하나 때문에 마을 전체가 발전할 기회를 놓쳐야 합니까? 라는 강태수의 논리는 가난에 지친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안아, 내 고집 때문에 우리까지 피해보면 어쩌니? 이안의 옆집에 사는 박씨 아저씨가 술에 취해 찾아와 이안에게 소리쳤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희 가마터는 조부께서 물려주신 땅입니다. 제가 지켜야 합니다. 지킨다고 빚이 사라지니? 강태수 말이 맞다. 우리는 이 땅 팔아서 편하게 살고 싶다. 왜 너 혼자 고집을 부려서 모두를 힘들게 하느냐? 이안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마음은 깊은 고독과 배신감에 빠졌습니다. 전통을 지키려 한 자신의 노력이 오히려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한다는 생각에 그는 괴로웠습니다. 그는 가마의 문을 닫고 며칠 동안 작업실에 틀어박혀 흙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정순 할머니가 이안의 작업실을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는 백자골에서 80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할머니를 산과 흙에 숨겨진 수호자처럼 여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안이 빚다가 멈춘 다랑아리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안아, 내가 빚은 항아리에서는 억울함의 소리가 난다. 할머니의 나직한 목소리에 이안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억울합니다. 저 혼자 이 모든 짐을 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제 마음을 몰라줍니다. 내가 빚는 것은 흙이 아니다. 내 마음을 빚고 있지. 내 마음이 돈 때문에 찌그러져 있는데 어찌 항아리가 넉넉하게 둥글 수 있겠느냐? 다랑아리는 흙을 빚는 것이 아니라 흙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이다. 흙은 내 조부와 약속한 것을 잊지 않았는데 너는 무엇을 잊었느냐? 이안은 할머니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부와 흙이 무슨 약속을 했다는 말입니까? 그러나 할머니의 눈빛은 너무도 깊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강태수가 두려우냐? 돈이 두려우냐? 내가 흙을 버리면 흙도 너를 버린다. 내 고집을 버리고 흙의 고집을 배워라. 할머니는 이안에게 차 한 잔을 건네고 홀연히 떠났습니다. 이안은 할머니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흙의 고집,
흙의 마음. 그는 당장의 돈과 갈등만을 생각했던 자신의 협소한 시야를 깨달았습니다. 그는 흙을 물질로만 보았지 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이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는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빚을 갚기 위한 돈벌이가 아니라 조부와 흙이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다랑아리를 빚어야 한다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그는 다시 뒷산으로 올라 백토를 채취했습니다. 이전과 달리 흙을 대하는 이안의 손길에는 경외감과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결심이 더 큰 위기를 불러올지라도 이안은 후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안의 새로운 결심은 강태수의 분노를 더욱 키웠습니다. 이안이 갤러리 계약 취소에도 굴하지 않고 흙을 다루자 강태수는 최후의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안의 가마터 부지에 대한 가압류 소송을 걸었고 법적 서류가 이안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이안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법과 돈 앞에서 전통을 외치는 자신의 목소리가 너무나도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안은 가압류 소송을 막기 위해 빚을 조금이라도 갚아야 했습니다. 그는 조부에게 물려받은 가장 아끼는 오래된 장자까지 팔아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오직 백토골에서만 나는 귀한 백토를 최대한 많이 채취하여 숨겨두었습니다. 이 백토만 있으면 언젠가 명품을 빚어 상황을 되돌릴 수 있다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백자골 전체가 잠든 깊은 시각이었습니다. 작업실 문이 부서지는 굉음이 울렸습니다. 이하는 몽롱한 상태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업실 안은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태수의 사주를 받은 이들이 이 안에 모든 백토 저장고를 뒤집어 엎고 오염된 흙을 섞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하게도 이 안이 애지중지하던 조부의 유작이자 백자골의 상징이었던 가장 크고 넉넉한 다랑아리가 마당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안 돼. 제발. 이하는 무너지는 다랑아리 조각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절망감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흙이 섞여 못쓰게 된 백토를 보았을 때 이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지키려 했던 흙, 가문의 상징, 그리고 마지막 희망까지 모두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용입니까? 제가 이 고집을 부린 것이 모두 헛된 일 아닙니까? 이하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바로 이 순간이었습니다. 그의 고독한 싸움이 마을 사람들에게 피해만 입히고 결국 전통까지 파괴되는 비극이었습니다. 새벽녘 어둠 속에서 정순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작업실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깨진 다랑아리 조각들을 말없이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의 표정에는 슬픔보다는 깊은 체념과 오래된 이해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잃은 것은 흙이 아니다. 이하나, 이 다랑아리는 내 할아버지의 눈물이었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항아리 조각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평생 가장 완벽한 다랑아리를 빚으려 했지. 그러나 늘 1mm가 부족하다고 탄식했어. 그러다 돌아가시기 직전에야 말씀하셨지. 완벽한 둥글림은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비워낸 넉넉함에서 나온다고. 그래서 이 항아리에는 내 할아버지의 후회와 깨달음이 함께 담겨 있는 게다. 할머니는 이안의 손을 잡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 백토골의 흙은 내 할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지키겠다고 약속한 곳이다. 내 할아버지가 이 백토를 어떻게 얻었는지 아니? 이 흙의 진짜 근원지는 아무도 모른다. 내 할아버지와 나 그리고 저 산만이 아는 곳이지. 할머니는 이안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안아, 이제 내 절망은 충분하다. 흙은 버려지지 않는다. 단지 잠시 숨어 있을 뿐이지. 내가 진정으로 흙의 정신을 이어받을 준비가 되었다면 저 산이 너에게 길을 열어줄 게다. 내가 잃은 것은 물질이 아니다.
이제 내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단 하나, 내 평생의 다랑아리를 빚어내야 한다. 그 다랑아리가 강태수의 돈보다 강할 것이다. 이하는 할머니의 말을 듣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산산조각 난 다랑아리는 그의 절망을 상징했지만 할머니의 말씀은 그 절망 속에서 새로운 희망의 단서를 던져주었습니다. 조부의 약속, 그리고 숨겨진 백토의 근원지. 이하는 몸을 떨며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빚을 갚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흙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 싸워야 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이하는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반드시 해내야 한다는 굳은 결심이었습니다. 이하는 다음 날 아침 정순 할머니를 따라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초조하거나 절망적이지 않았습니다. 전날 밤의 통곡과 할머니의 말씀 덕분에 이한의 마음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고요하고 굳건해졌습니다. 뒷산은 평소와 다름없었지만 이한은 할머니를 따라 처음 가보는 좁고 깊은 오솔길로 접어들었습니다. 햇볕이 잘 들지 않는 음지, 습기를 가득 머금은 동굴 같은 곳이 나타났습니다. 그곳에는 눈이 시리도록 하얀 흙이 마치 보석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다른 백토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순수하고 고결한 빛깔이었습니다. 이것이 백자골의 혼이 담긴 흙이다. 내 할아버지가 평생 함부로 쓰지 않고 마을이 가장 어려울 때를 위해 숨겨둔 마지막 백토이지. 이제 내가 이 흙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할머니는 이한에게 흙을 채취할 도구를 건네주었습니다. 이한은 그 흙을 조심스럽게 다루었습니다. 그는 이 흙이 단순한 재료가 아니라 수많은 세월과 염원이 응축된 귀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이하는 흙을 채취한 후 곧장 마을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강태수와의 싸움, 다랑아리가 깨진 일, 그리고 정순 할머니가 알려준 백토의 비밀까지 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가 고집이 세서 혼자 모든 것을 짊어지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흙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이 백토를 지켜서 우리 마을의 자존심을 되찾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겠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침묵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망설임과 함께 오랜 고향에 대한 애정이 엿보였습니다. 그때 박씨 아저씨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하나, 내 눈빛이 달라졌다. 전에는 빛 때문에 초조해 보였는데 이제는 진정한 장인의 기운이 느껴진다. 좋다. 내가 이렇게 나섰는데 우리가 어찌 외면하겠느냐. 우리가 지킨 것은 가마가 아니라 너의 고집이었다. 그날부터 백자골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힘을 합쳤습니다. 흙을 다듬는 일, 가마를 보수하는 일, 심지어 강태수 측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마을 입구를 지키는 일까지 모두가 자신의 몫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하는 그들의 도움 속에서 비로소 공동체의 따뜻한 힘을 느꼈습니다. 이하는 그 백토로 자신의 운명을 건 다랑아리를 빚기 시작했습니다. 물레 위에서 흙은 이한의 손길에 따라 서서히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흙은 이한의 고독한 눈물과 마을 사람들의 땀방울을 모두 흡수한 듯 깊고 넉넉한 자태를 드러냈습니다. 이한은 항아리를 빚는 내내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마을 사람들 감사합니다. 이 흙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며칠 밤낮을 가마 앞에서 보낸 끝에 다랑아리는 마침내 불 속에 들어갔습니다. 꼬박 사흘을 때워야 하는 긴 시간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땔감을 나르고 불길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다랑아리가 자신들의 새로운 희망이 될 것임을 믿었습니다. 가마의 불이 꺼지고 이한이 조심스럽게 가마 문을 열었을 때 은은한 달빛 같은 빛깔을 머금은 다랑아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이한이 빚었던 어떤 항아리보다 깊고 강한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항아리는 완벽하게 둥글지는 않았지만 보는 이에게 무한한 넉넉함과 평안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안의 얼굴에는 확실한 희망과 감동이 떠올랐습니다. 이제 마지막 승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안은 마을 사람들의 배웅을 받으며 자신의 다랑아리를 싣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국가무형문화재 공모전 심사장입니다. 이 다랑아리는 단순한 작품이 아니라 백자골의 마지막 고백이자 이안이 지키려 했던 전통의 혼이었습니다. 심사는 엄격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이안의 다랑아리를 보고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완벽할 수 없었지만 그 항아리에서 느껴지는 시대적 고난과 그것을 이겨낸 굳건한 정신은 어떤 흠집도 용납하지 않는 명품의 기운을 발산했습니다. 한 심사위원은 자리에서 일어나 항아리를 만져보았습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도예가 빚은 것이 아니다. 땅의 기운과 공동체의 염원이 함께 빚어낸 것 같습니다. 이 비정형의 넉넉함 속에서 저는 시대의 아픔과 그것을 보듬으려는 장인의 진솔한 마음을 읽었습니다. 심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이안의 다랑아리가 압도적인 점수로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안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닌 감사와 성장의 눈물이었습니다. 대상이 발표되자마자 백자골 가마터와 뒷산 일대는 국가중요 전통문화보존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백토는 공식적으로 보호받는 자원이 되었고 강태수의 리조트 개발 계획은 자동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강태수는 분노했지만 국가의 권위와 전통을 지키려는 공동체의 힘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이안과 백자골을 건드릴 수 없었습니다. 이안은 다랑아리를 들고 금이 환영했습니다. 마을 입구에는 떠났던 젊은이들까지 모두 돌아와 이안을 맞이했습니다. 박씨 아저씨는 눈물을 흘리며 이안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이안아, 미안하다. 내 고집이 옳았다. 우리가 너무 얄팍했어. 내가 우리를 살렸다. 이안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온과 할머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의 넉넉한 마음을 배우지 못했다면 이 다랑아리는 완성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낸 것입니다. 이안은 정순 할머니를 찾아갔습니다. 할머니는 뒷산 백토가 보이는 창가에 앉아 계셨습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백토의 마음이 무엇인지 이제야 조금 알겠습니다. 그래, 이제야 내 항아리가 비워져 넉넉하게 채워졌구나. 다랑아리는 채워진 달이 아니라 비워진 공간을 품는 그릇이다. 그 공간에 내 할아버지의 꿈, 마을 사람들의 정, 그리고 내가 살아갈 미래의 희망을 담거라. 이안은 이후에도 백자골을 지키며 다랑아리를 빚었습니다. 그는 전통을 고집하면서도 젊은 도예가들을 모아 공동체를 이루고 새로운 방식의 도자기를 연구했습니다. 백자골은 다시 활기를 찾았고 이안의 다랑아리는 고독한 장인의 작품이 아닌 백자골 공동체의 정신적 유산이 되었습니다. 이안의 다랑아리는 여전히 완벽하게 둥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비정형의 넉넉함 속에는 돈의 논리를 거부하고 땅의 정신과 사람의 정을 지켜낸 따뜻한 승리의 여운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백자골 하늘에는 언제나 넉넉한 보름달이 떠오르는 듯 했습니다.